그날 아들의 말이 회장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서울 청담동 63층 빌딩 꼭대기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석훈은 65 그랑호텔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었죠. 국내 특급 호텔 15개, 레스토랑 70개를 거느린 외식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상대는 누구지? 강석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 서울역 근처에서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해요. 민준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밝게 웃고 있었어요. 강석훈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한 인상에 환한 미소. 요리사라니 괜찮은 직업이었죠. 그런데 민준이 다음 말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강석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려던 손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조리사셨던 김수연 할머니가 각별히 돌봐주셨대요. 요리도 그분한테 배웠고요. 순간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금은 그 할머니가 40년간 하시던 한식당을 물려받아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연이네 밥상이라는 뭐라고? 강석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떨어졌어요.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죠. 수연이네. 뭐? 수연이네 밥상이요. 서울역 근처에 있는 40년 된 한식당인데 강석훈의 턱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 힘으로 조리 자격증 따고 장학금 받아서 요리학원도 다녔어요.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에서 무료로 요리 가르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석훈이 책상을 쳤어요.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보육원 출신이라니, 그것도 부모도 없는 여자를. 아버지, 작은 한식당 주방장이라고? 민준아, 정신 차려.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어. 가문의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강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43년 전 22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대학로의 작은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석훈아, 오늘은 내가 특별히 끓인 거야. 맛있게 먹어. 수연이었어요. 국밥집 딸,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이름도 수연이네 국밥이었죠.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에 강석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강석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내 주제를 알아라.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강석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강석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43년 전 아버지의 반대로
수연을 떠나보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여름밤이었죠. 작은 국밥집 앞에서 석훈아, 미안해. 나는 아버지 가게를 떠날 수 없어. 수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수연아. 내가 책임질게. 안 돼.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내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수연의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렸는지 눈물이 흘러내렸는지 알 수 없었죠. 결국 강석훈은 돌아섰습니다. 수연을 버리고 1년 뒤 재벌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5년 만에 이혼했죠. 성격 차이였어요. 아니, 사랑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 후로 혼자였어요. 오직 사업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죠. 나가. 강석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민주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은 강석훈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유진. 조리복을 입은 그녀의 미소가 환했어요. 수연과 닮았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이, 밝은 미소가. 강석훈은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22살의 자신과 수연이 있었어요. 수연이네 국밥 간판 앞에서 함께 웃고 있었죠. 수연아. 강석훈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격식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야. 강석훈은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유진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자꾸 쓰렸어요. 수연이네 밥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강석훈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석훈은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유진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새벽 3시. 강석훈은 잠에서 깼어요.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43년 전 여름밤 대학로 작은 국밥집 앞이었어요. 비에 젖은 수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석훈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다시 수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내가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어. 하지만 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압력에 굴복했고 정략 결혼을 했죠. 행복하지 않았어. 단 하루도. 강석훈은 한유진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닮았습니다. 표정이, 눈빛이, 미소가. 그리고 무엇보다 식당 이름. 수연이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강석훈은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회장 신분으로 가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였습니다. 누구나 돈과 권력 앞에서는 가면을 쓰니까요. 변장하자. 강석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초라한 노인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진심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는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오래된 옷들을 꺼냈어요. 30년 전 건설 현장을 다닐 때 입었던 낡은 점퍼였죠. 이거면 되겠어. 청바지도 찾았습니다. 무릎이 해진 작업복 바지였어요. 신발장 맨 아래에서 낡은 운동화도 발견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대보니 딱 맞았어요. 아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완벽해. 강석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모든 일정 취소하게. 회장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취소하라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강석훈은 다시 한유진의 사진을 봤어요. 수연이네 밥상. 서울역 근처에 있다고 했지. 금요일에 가보겠어. 점심시간에.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했던 거예요. 65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수연아. 강석훈이 다시 옛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 이번엔 실수하고 싶지 않아.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강석훈의 마음속에는 43년 전 그날이 여전히 살아 있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 강석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다. 낡은 옷들을 꺼내 입었습니다. 점퍼는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운동화는 발에 꽉 끼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2025년 4월 5일 금요일 낮 12시 30분 서울역 근처 수연이네 밥상 앞에 초라한 노인이 섰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강석훈이었어요. 간판이 낡았지만 정겨웠습니다. 수연이네 밥상 5글자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죠. 유리문 너머로 식당 안이 보였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해 보였죠. 들어가자. 강석훈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어르신들, 다양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입구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이 강석훈을 봤습니다.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낡은 점퍼, 해진 청바지, 낡은 운동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죠.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들어와도 되나요? 지금 자리가 별로 없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석에 빈 테이블이 2개나 보였으니까요. 강석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어디나 마찬가지구나.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강석훈은 입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강석훈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석훈은 식당 안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에 고 김수연 1945년에서 202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석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연? 설마. 하지만 얼굴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수연은 아니었죠. 그때였습니다. 으윽, 으흑.
안쪽 테이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목을 감싸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떡해. 아버지.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저기 손님, 괜찮으세요? 젊은 직원이 다가갔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지배인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갑자기, 이거 큰일인데. 지배인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노인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주변만 맴돌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비켜주세요. 주방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어요. 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노인 뒤로 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 노인의 뒤에서 두 팔로 노인을 감쌌어요. 그리고 명치 아래를 주먹으로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캑! 노인의 입에서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생선뼈였어요. 하, 하. 노인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어요.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유진이 노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조금씩 드세요. 천천히. 고맙습니다. 정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한 주방장, 지금 주방은 누가 보고, 주문이 밀려 있다고. 유진이 고개를 들어 지배인을 똑바로 봤어요. 지배인님,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주방을. 지금은 평판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배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노인과 그 아들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선을 더 꼼꼼히 손질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요. 노인의 아들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괜찮으세요. 천천히 식사 마저 하세요. 다른 걸로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강석훈은 입구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4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여름날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본 수연이 우산을 던지고 달려갔던 그 모습.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석훈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유진이 주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강석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구에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유진이 강석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바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손님은 손님이세요. 유진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로 강석훈을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메뉴판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유진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어요. 메뉴판을 가지고 어르신,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강석훈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경을 안 가져왔으니까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유진이 강석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알아챈 듯 했어요. 어르신, 이가 불편하세요? 강석훈이 놀라 유진을 봤습니다. 아, 네. 요즘 딱딱한 건 좀. 그럼 제가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유진이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르신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게 제일이라고. 할머니요? 네. 이 식당 하시던 김수연 할머니세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조리사셨는데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유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 식당을 물려받았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강석훈의 목이 메었습니다. 좋은 할머니셨나 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어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유진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유진이 직접 음식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접시가 놓였습니다. 부드럽게 무너지는 생선조림. 뼈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국물은 걸쭉하지 않고 묽게 되어 있었고, 야채는 아주 작게 썰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 순두부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흰쌀밥이 아니라 약간 진죽 같은 밥. 소화 잘 되시라고 밥을 조금 무르게 지었어요. 생선은 뼈를 완전히 발라냈고요. 유진이 숟가락을 강석훈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얼마죠? 8,000원이요. 이게 8,000원? 무언가예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르신들한테는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유진이 눈을 찡긋했어요. 강석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4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가난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던 그 맛. 어르신, 괜찮으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강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어머니요? 네. 옛날에 강석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행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다 드시고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진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석훈은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눈물 같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강석훈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안 돼요. 정확히 받아야죠. 유진이 2,000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하나 건넸어요. 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강석훈이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어요. 어르신을 위한 간단한 요리 부드러운 달걀찜, 물은 감자조림, 따뜻한 미역국 재료랑 만드는 법 적어뒀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한유진 올림. 강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유진이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식당을 나온 강석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메모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43년 전 수연의 모습과 지금 유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강석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야.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석훈은 다시 낡은 점퍼를 꺼냈어요.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수연이네 밥상으로 2025년 4월 12일 금요일 저녁 6시 강석훈은 천천히 식당 문을 열었어요. 딸랑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제법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한산했죠. 주방에서 유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어 강석훈을 봤습니다. 어머,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번 어르신이시죠? 유진이 재빨리 접시를 손님 테이블에 놓고 강석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음식이 맛있어서요. 강석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들어오세요. 유진은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구석 테이블로 강석훈을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테이블은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어요. 강석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요? 네. 저번에 오셨을 때 화장실 2번 다녀가셨잖아요.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순간 강석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손님인데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강석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장실을 간 것까지 신경 쓰다니. 메뉴 보실까요? 아니면 저번처럼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추천해 주세요. 네. 오늘은 닭죽이 맛있어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요. 유진이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물 몇 가지랑 두부 반찬도 같이 드릴게요. 다 부드러운 거로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기다리세요. 유진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유진이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었죠. 따뜻한 닭죽, 부드러운 나물 3가지, 계란찜, 그리고 작은 생선구이.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유진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강석훈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닭죽이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했어요. 식사를 하는 중간쯤 유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네. 혹시 식후에 드시는 약 있으세요? 강석훈이 깜짝 놀라 유진을 봤습니다. 어떻게? 저번에 주머니에서 약봉지가 보였어요. 유진이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따뜻한 물 준비해 드릴게요. 강석훈의 목이 메었습니다. 실제로 강석훈은 식후에 혈압약을 먹어야 했어요. 오늘도 주머니에 넣어왔죠. 맞아요. 혈압약을. 그럼 물 따뜻하게 한 컵 드릴까요? 그럼. 고맙습니다. 유진이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왔습니다. 여기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석훈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얼마만일까요? 유진이 자리를 뜨려다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어르신, 제가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아, 물론이죠. 유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자녀분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강석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금방 풀리실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르신은 혼자 식사 자주 하세요? 네, 늘 혼자예요. 외로우시겠어요. 유진이 강석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혼자 밥 먹으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요? 네. 이 식당 하시던 김수연 할머니세요. 유진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거기 조리 사셨는데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죠.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었어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손님들한테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강석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뭐가요? 당연한 건데. 유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집에서 혼자 사시면 식사 잘하세요? 그냥, 대충 먹어요. 라면이나 그런 거. 안 돼요. 몸에 안 좋아요. 유진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어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혼자 계실 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들이에요. 강석훈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집밥 레시피, 미역국 끓이는 법, 달걀찜 만드는 법, 생선조림하는 법, 다 사진이랑 같이 적어뒀어요.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어르신도 아시면 좋잖아요. 유진이 노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미역국 레시피예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 끓여 드세요. 강석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역국, 생일. 43년 전 수연도 자신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뭐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받은 걸 나눠주는 게 진짜 감사라고.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손님들 봐야 해서요.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유진이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강석훈은 노트를 천천히 넘겼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손글씨, 작은 그림들, 세심한 설명들. 마지막 페이지 끝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어르신, 외로우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한유진 올림. 강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였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10,000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가족한테는 마음을 받는 거라고. 가족이요? 네. 2번 오시면 가족이에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강석훈은 지갑에서 20,000원을 꺼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안 돼요. 유진이 10,000원을 돌려줬습니다. 정확히 받아야죠. 다음에 또 오세요. 꼭 올게요. 약속이에요. 유진이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강석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유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석훈도 손을 들어 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강석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보다 더 따뜻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강석훈의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저녁 6시 강석훈은 3번째로 수연이네 밥상을 찾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65번째 생일이었죠. 아들과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기가 싫었습니다. 문득 이곳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유진의 미소. 딸랑 문을 열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르신.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정말 반가워요.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 여기가 어디라고 그냥 지나가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특별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유진이 창가의 조용한 자리로 강석훈을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안 돼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유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강석훈이 놀라 유진을 봤어요. 어르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에 올 때가 생일이라고. 순간 강석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랬었나요? 2차 방문 때 잠깐 넌지시. 설마 그걸 기억한 걸까요? 그걸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어르신 생신인데. 유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유진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강석훈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주방 불이 꺼졌습니다. 식당 안도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나오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들고 작은 뚝배기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유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뚝배기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혼자 생신 보내시면 안 되죠.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생일에는 꼭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엄마가 나를 낳느라 고생하신 날이니까. 강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43년 전, 22 생일날
수연도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줬었죠. 작은 국밥집 주방에서 석훈아 생일 축하해. 어머니 생각나지? 오늘은 내가 대신 끓여줄게. 그때도 촛불 하나였습니다. 케이크는 없었지만 마음이 가득했었죠. 어르신, 왜 우세요? 유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서. 강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당연하죠. 어르신은 저희 가족인데요. 유진이 손수건을 꺼내 강석훈에게 건넸습니다. 자, 촛불 끄세요. 소원 빌고요. 강석훈은 눈물을 닦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후, 작은 불빛이 꺼졌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강석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소원은 하나였어요.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자, 드세요. 식기 전에 유진이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강석훈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고소했고 부드러웠어요.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 레시피로 끓였거든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유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석훈은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생일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윽, 배가 아파. 옆 테이블에서 40대 중년 남자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왜 그래? 옆에 앉은 부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으윽.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일어나 그쪽으로 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배가 음식 먹고 나서 으윽. 바로 그때 주방에서 지배인 박성민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뚱뚱한 체구에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시대요. 직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뭐, 배가 아프다고? 박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 음식 먹고 그런 거예요? 부인이 따졌습니다. 우리 남편 아까까지 멀쩡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박성민이 당황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119부터 부르시죠. 손님 상태가 시끄러. 박성민이 유진을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죠. 박성민은 유진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 주방장. 네, 지배인님. 오늘 저녁 조리 내가 했지? 네, 하지만은 무슨. 손님이 배 아프다잖아. 박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배인님, 식중독은 보통 2시간에서 6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저 손님은 30분 전에 오셨어요. 다른 곳에서 드신 걸 수도. 뭐, 지금 우리 식당 의심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확인이. 당장 사과해. 박성민이 유진을 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님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하지만 원인도 모르는데. 사과 안 할 거야? 그럼 당장 나가. 박성민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강석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유진은 손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음식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당연히 죄송해야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병원비 문제가 아니에요. 위생이 엉망인 거 아니에요?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식중독 났대. 여기 음식 괜찮은 거 맞아? 유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강석훈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죠. 곧 119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식중독 났다며? 여기 이제 안 와야겠다. 유진은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박성민이 다가왔어요. 한 주방장, 내일 아침 일찍 와. 할 얘기 있어. 네. 유진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돌아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석훈은 천천히 식당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 건물 모퉁이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수연이네 밥상으로 가겠네. 공식 방문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오늘 저녁 식중독 신고건 병원 기록 확보해. 정확한 원인 파악하고.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석훈은 다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홀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조금만 참아라. 강석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로잡힐 거야. 손에는 아직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생일 촛불의 따뜻함도. 하지만 지금 강석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냉정한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50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수연이네 밥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고급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석훈이었어요. 어깨는 꿋꿋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비서 2명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딸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침 준비 중이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비서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랑호텔그룹 강석훈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그 말에 박성민 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석훈,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어요. 국내 특급 호텔 15개를 거느린 외식업계 거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성민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시간 있어서 들렀습니다. 강석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네.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박성민이 앞장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한유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어디선가 본 듯한.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강석훈이 먼저 앉았어요. 박성민은 맞은편에 앉았죠. 등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중독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석훈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박성민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한 주방장이 사과했고 병원비도 병원 기록 확인하셨습니까? 강석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환자 진단서입니다. 식중독 원인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강석훈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살모넬라균. 잠복기는 12시간에서 36시간입니다. 박성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환자가 귀 식당을 방문한 시간은 토요일 저녁 6시. 증상 발생은 6시 30분. 30분 만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살모넬라는 불가능합니다. 강석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즉, 점심에 다른 곳에서 먹은 음식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한유진 주방장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강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CCTV도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켰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유진이 식재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모습, 완벽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박성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당신은 확인도 하지 않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무릎까지 꿇게 만들었죠. 강석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리더입니까? 강석훈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노트였습니다. 손글씨로 가득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성민이 노트를 봤습니다. 제가 받은 겁니다. 강석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3주간 3번 방문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강석훈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의 모습이었죠. 그 어르신이?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였습니다. 순간 박성민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유진 주방장은 초라한 노인에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뼈를 완전히 발라줬어요. 화장실 자주 간다고 가까운 자리로 안내했죠. 제 생일을 기억하고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강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직원을 당신은 짓밟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강석훈이 돌아섰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한유진 주방장에게 사과하세요. 전 직원 앞에서. 지금요? 지금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민이 먼저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홀로 걸어갔어요.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한유진 주방장.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진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죠.
박성민은 홀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토요일 일 제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확인도 안 하고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습니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석훈은 사무실 문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홀로 걸어 나왔어요.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한유진 주방장님. 강석훈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늘 저녁 시간 되십니까? 제 아들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그랑호텔 최상층 프라이빗 다이닝룸. 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옆에 민준이 서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죠.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앉으세요. 강석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석훈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랐죠? 강석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강석훈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놓았어요. 손글씨 레시피 노트, 영수증, 작은 메모들. 당신이 준 것들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석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어 강석훈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43년 전 제 첫사랑도 당신처럼 요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석훈이 눈물을 닦았어요. 수연이라는 여자였어요. 작은 국밥집 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 굴복했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유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에게서 그녀가 보였습니다. 똑같은 따뜻함, 똑같은 진심. 강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무시했던 것. 강석훈이 유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우리 민준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석훈의 두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강석훈이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유진에게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죠. 민준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강석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진짜 가족도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진짜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완성되는 것. 강석훈 회장은 43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했던 그 편견이 자신의 행복을 얼마나 오래 가두고 있었는지. 한유진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명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 원칙이 결국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오늘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